아, 오늘은 벌써 5월 8일 어버이날이 지나고 그 5월 8일 즈음에는 좀 부슬부슬 비도 내리고 춥고 이랬는데 지금 거의 이제 낮에는 완연한 여름 날씨예요, 여기죠. 이제 반팔 입고 다닐 정도로 여름 날씨고 이제 한창 농번기가 시작돼가지고 논에 보면 이항이 끌고 이제 모내기 하시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요즘에 고구마순도 많이 심더라고요, 여기죠. 고구마순 심어가지고 9월 한 20일쯤에 수확을 한다고 고구마 심기도 많이 하고 제가 이제 청성면 그 새마을 분여회하고 청성면 석성리 주민들이 그 짜투리 밭 그 뚝방 밭에 이제 그걸 밭을 만들어가지고 롯데에 쳐서 고구마 순을 심어서 마을 기금이나 이제 분여회 기금으로 해가지고 어버이날 이제 잔치를 내년 어버이날 잔치를 할 때 쓴다고 하더라고. 이게 한 500평 정도 예, 그렇게 마을 주민들 한 40명 정도 나와가지고 막 이 밭을 다 가고 고구마 순을 이렇게 툭툭 찔러가지고 막 이렇게 하나씩 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심으면 고구마 순하고 뭐 이게 뭐 검정 비닐하고 뭐 사가지고 하는데 한 100여만 원이 든대요. 100만 원 정도가. 예, 드는데 한 그걸 팔면은 9월 20일쯤에 팔면 한 350만 원 정도 수익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난 200만 원 안팎으로 좀 250, 200에서 250 정도 그걸로 이제 어머니날 행사해가지고 여기 육지에 있는 사람들은 바닷가로 많이 가더라고. 어버이날 즈음해서 관광차 2대 빌려가지고 이제 회고기 먹으러 지난번에는 올해는 군산 선유도 갔다 왔다는데 그렇게 많이 바다로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버이날 행사 때도 무사히 치르셨겠지만 이제 스승의 날도 다가오고 5월은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석가탄신일 해가지고 줄줄이 휴일이 많고 참 농촌에도 바쁜 나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은빛 수다방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박수로 맞으십시오. 그래요. 우리 최준기 선생님 되게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네. 아유, 예, 아유, 검은색 모자도 되게 인상적이시고 어떻게 네. 2주 동안 이렇게 바쁘셨습니까? 장성 예, 그 처용래. 예. 근데 그 동서가 예.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좀 데리고 가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광주로 가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처용 혼자서 좀 힘들다 그래가지고 가서 좀 같이 또 그 병원에 아이고. 모시고 가는데 갔다 와서 장성이면 한참 가야 되는데요. 한 2시간 걸리지 여기서 않습니까? 2시간 정도 2시간 기죠. 장성이 홍길동 거기 그 나온 그 동네라고 해서 장성 밑에가 백양사 들어가는 예, 그쪽. 장성 밑에가 바로 광주잖아요, 그죠? 장성에서 광주까지는 1시간 안 걸리잖아요, 그죠? 거기는 한 40분. 40분 정도. 근데 이제 한 가지 좋은 거는 우리가 여기서 서울 쪽으로 올라가려면 길이 막 막히잖아. 예, 맞아요. 근데 내려가기 때문에 막히는 건 없어요. 내려가는 건 탄탄대로예요. 그게 하나 좋은 거예요. 이거 서울로 올라가는 건 빡빡 막히지. 저도 그때 강의하러 그 고흥 전라남도 고흥 갔다 왔는데 기름 막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한 빨리 밟으니까 2시간 반, 예, 뻥 뚫리고 이제 제가 다음 주에 강원도 인제를 가야 되는데 인제 가는 길도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인제 가는 길 그 수도권 좀 지나갈 때 그렇지, 그때 좀 막히고 위로 올라가는 건 좀 막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고생 초영 때문에 초영이 많이 쾌차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지난주는 또 저기 어버이날하고 어린이날하고 겹쳤잖아요. 예. 그래서 또 애들이 내려온다고 그러는데 내려오는 길은 또 막히잖아. 내가 올라가마, 우리가 올라가마. 그리고 이제 또 뭐냐면 장모님을 그 저기 분당 그 메모리얼 파크라고 거기다 장모님을 모셨거든. 그래서 장모님 거기도 겸사겸사 가서 또 문안을 좀 드리고 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쪽을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5일날로 원래는 약속을 했는데 5일날 뭐 비바람 친다고 그냥 그래서 4일날로 땡기자. 그래서 4일날 갔다가 이제 5일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멋진 글을 이제 친구라는 글을 써주셨습니다. 한번 좀 낭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요번에 요 또 친구라는 거는 네. 이제 뭐 여기 가까이 있는 친구면은 이렇게 생각이 안 될 텐데 네. 갑작스럽게 미국에서 이제 두 명이 또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있는 친구가 그 친구를 데리고 대전으로 내려왔어요. 대전에도 친구가 몇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정에도 없이 느닷없이 연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한번 마이크 좀 조금 가까이 해주시고. 네. 친구, 오늘은 외부 일정이 없는 날이다. 언덕밭에 예초 작업을 하고 점심을 먹고 쉬고 있는 중 대전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울에서 친구들이 왔는데 나를 만나보고 싶다고 한단다. 옥천으로 온다면 시간을 낼 수 있냐고 하여 급히 집사람과 준비를 하고 약속 장소인 옥천 성모병원 정문 앞에서 예정되지 않았던 만남이 이루어졌다. 미국에서 2명, 서울에서 1명, 대전에서 1명, 총 6명이 반가운 만남을 갖게 되었다. 이들은 모두 고등학교 동창들이다. 우리는 가까운 송호의 집에 자리를 잡고 회포를 풀기 시작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현재의 상황을 나누며 반주까지 곁들인 이른 저녁 식사를 하였다. 그동안 힘들었지만 잘 살아온 결과이길래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하며 서로에게 덕담을 주고받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친구란 사전적으로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이라고 한다. 오늘 만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친구 사이인 것이다. 우리는 60년대에 만났으니 대략 60년이 넘는 세월을 공유하며 자주 만날 수는 없더라도 잊지 않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다. 이야기거리도 풍부하다. 고등학교 7개월인 때의 일이며 군 생활의 고단함, 사회에서 겪었던 어려움 등 나누는 이야기는 끝이 없이 이어졌다. 하지만 서로 돌아가야 할 곳이 있고 때가 있는 것. 옥천역에서 막차를 타기 위해 헤어져야만 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언제가 될지 모를 만남을 약속하고 작별을 했다. 그저 서로 건강하기만을 빌 뿐이다. 그래야 다시 만날 약속도 지킬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우리 나이에 미래를 약속한다는 것이 부질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괜한 생각일까. 만났을 때의 반가웠던 마음이 헤어지며 허전함으로 바뀌는 것은 왜일까.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근래에 찾아온 또 하나의 신경의 변화인 듯하다. 나이를 의식하는 것인가. 어느 사람은 가까울수록 자주 만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고도 한다. 왜냐하면 가까웠던 사람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 그 허전함은 배가 되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가까울수록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게 좋다고 하지만 나는 영원히 헤어지기 전에 자주 만나자 친구들아, 멀어지는 등 뒤에 소리를 읊조린다. 예, 박수로. 아유. 이제 왜냐하면 나이도 들었지만은 이제 멀리 미국에 이렇게 있으니까 사실 이번에 헤어지면은 걔네들 다시 만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뭐 국내에 있으면은 또 어떤 기회가 금방 생기겠지만은 이게 외국에 있으니까는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돌아가는 게 이제 마지막 만남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또 드는 거야. 아, 그러셨구나. 그 이야기도 하나 쓰시지 그랬어요. 잘 쓰셨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잘 쓰셨는데 보니까 이제 친구들도 이게 이름 뭐 괜찮으시다면 이름에서 미국에서 누구 이렇게 이름을 써줘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름까지 넣었어요. 예. 혹시 막 익명이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 더 구체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일정 오늘은 외부 일정이 없는 날이다라고 하니까 오늘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며칠이라고 이제 일정을 딱 정해주면 오늘은 늘 바뀌니까 이죠. 그렇게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면 어디 고등학교입니까? 난 저기 옛날엔 동공무설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광운전자. 광운전자고등학교. 광운전자고등학교 어디 서울에 있는 건가요? 자기도. 그렇게 해도 고등학교도 이름도 명시해주면 읽는 사람이 나도 거기 학교 나왔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선배님이겠구나 이렇게 같이 동질감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더 구체적으로 써주면 나는 또 그걸 또 자꾸 일부러 숨기려고 아. 그래. 아니 왜냐면 꼭 그게 아니라 네. 그걸 뭘 드러낼까? 이래서 네, 어쨌든 그러니까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쓰면 이게 공감대가 많이 되면 이게 좀 저희가 기사를 쓸 때도 인터뷰를 할 때 옥천중학교 몇 회까지 쓰거든요. 몇 회까지 쓰는 이유는 이제 하면 내 후배네 내 동기네 해서 뭔가 동질감을 하고 이렇게 좀 같이 친근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뭐 어쨌든 글은 되게 잘 쓰셨습니다. 뭐 군더더기 없이 잘 쓰셨던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오늘 우리 윤창수 어머님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바쁘게 또 지내셨군요. 바쁘게 지내셔서 윤창수 어머님 보니까 오늘 글을 또 하나 멋진 글을 또 하나 써오셨어요. 시리즈죠. 시리즈 중에 일환인데 한번 어떻게 제가 읽어드릴까요? 계속 시리즈입니다. 옥천에 자리 잡고 싶은 사람들에게 옥천뿐만 아니라 뭐 영동이든 보은이든 다 통하겠죠, 그죠? 집 계약금 외 금전 관계 전세 사기 사건으로 뉴스에서는 거의 매일 보도를 하고 있다. 이거 큰일, 이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거 개인의 재산이라는 생각으로 사건을 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결국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다. 관계기관은 미리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 하지 않았을까? 나도 집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옥천으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집주인이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다. 조금 놀랐다. 돈을 서로 빌린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에게 거금을 꿔달라니 황당했다. 돈이 없다고 거절을 하자 내일 줄 테니 꿔달라고 재차 저른다. 지금 생각해도 꿔주지 않은 것이 참 잘한 일이다. 집이라는 건물을 핑계로 돈 거래를 요구해도 절대 응하면 안 된다. 작년 8월 한참 더위로 헉헉대며 지낼 때다. 집주인은 나에게 전화를 해서 이번 달 월세가 입금되지 않았단다. 나는 집세를 한 번도 밀린 적이 없다. 내야 할 날짜보다 항상 2, 3일 앞당겨 입금하곤 했다. 그런데 입금되지 않았다니 밖에서 전화를 받은 터라 집에 가서 통장을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내 통장을 내어보니 분명 입금 내역이 적혀있다. 그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아마 무슨 착오가 있는 모양이니 은행 창구에 가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또 전화가 왔다. 입금되지 않았으니 돈을 빨리 넣어달라고 수시로 전화를 했다. 그러면 은행을 같이 알아보자고 내게 제안했다. 그러자 며칠 후 확인했더니 내가 다른 통장 계좌로 돈을 넣었단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통장 계좌를 알려준 것이 하나밖에 없는데 무슨 다른 통장 운운하는지 이런 식의 어처구니 없는 일로 그 더운 여름 한 달 내내 나를 힘들게 했다. 계약금과 그 외 돈에 관련된 것을 입금할 때는 꼭 통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문제가 발생하면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또 얼마 뒤 나의 큰딸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한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냥 알아두려 한다고. 전화는 걸지 않을 거란다. 왠지 마음 편치 않아 다음에 알려주겠다고 했더니 그 후에도 몇 번씩이나 전화번호 타령을 해댔다.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집 계약 외에 돈에 대한 요구는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한다. 대개 돈과 관련되는 것을 요구할 때는 그에 앞서 상당히 친절하게 접근한다. 음식을 해서 준다든지 아니면 선물을 주는 등의 행동을 한다. 좀 못하긴 하지만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사실 이게 돈 관계가 제일 애매합니다. 이게 대출보다는 사실 사람한테 빌리는 게 가장 쉽고 그렇긴 한데 이게 돈 때문에 또 의가 상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빌리면 이제 또 안 갚으면 안 갚는 대로 서운하고 또 먼저 달라고 했다고 또 서운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의가 많이 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하물며 친한 관계도 그런데 좀 이게 돈을 뭐 1, 20만 원도 아니고 그죠?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하려면 꽤 그럴 텐데 안 빌려주길 잘하신 것 같아요. 정말 안 빌려주길 참 잘했지. 예. 예.
돈을 함부로 요즘 보이스피싱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죠? 지금도 그 보이스피싱이 온 거예요. 전화가. 그리고 해외에서 뭐 샀다고. 예, 예.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고 실제로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현금으로 뽑아서 그냥 갖다 주면 그거 어떻게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속상해하고 되게 힘들어하고 끝내는 이렇게 목숨을 끊는 행위까지 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시골 노인분들이고 쌈짓돈 해서 모아놓는 건데 자식들 핑계로 뭐 막 메시지로 엄마 나 돈 필요해 좀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그냥 가서 그냥 이렇게 은행에 가서 내서 그냥 주면 어디에 서 계시라 하면은 가가지고 쑥 날라는 거예요. 날르면 이제 사실 그게 온데간데 없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뭐 당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그게요. 진짜 이게 홀리는 것처럼. 저도 왔는데 어떻게 문자가 왔냐면 카톡으로 아빠 나 핸드폰 깨졌어. 깨져서 다른 사람 전화번호로 이제 문자가 온 거예요. 문자가 와서 이 전화번호 저장해서 카톡으로 뭘 보내줘. 이렇게 전화가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카톡을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서 카톡을 해가지고 뭐 링크를 카톡에서 링크를 누르는 순간 뭐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제 전에는 그 전화 받는 사람이나 그 사람만 돈이 빠져나가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 전화번호에 이렇게 그 저장돼 있는 사람 모두가 다 빠져나가는 또 그런 수법이 있대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예, 이제 예, 예. 알뜰폰을 뭐 아니 뭐 이제 전화 개설해야 되니까 주민번호 주민등록증 좀 보내줘. 뭐 좀 보내줘. 이렇게 하면 그걸로 가지고 알뜰폰 같은 걸 잔뜩 개설하는 거예요. 또 개설해가지고 그걸로 또 이제 또 보내고. 예. 그래서 예 보이스피싱 이런 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 또 써보셨어요? 어떻게 낭독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일단 찍어보고 글을 또 많이 써오셨네. 뭐 온 김에 이제 그러면 짧은 거부터 우리 김감만 선생님 한번 그 낭독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이 프로에 참석한 소감. 예. 이 프로에 참석한 소감을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먼저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해 주시는 대표님과 관계자 여러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찍 알지 못해 늦게 시작한 것이 좀 아쉽지만 그래도 참 다행스럽고 보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복지관에 많은 종류의 프로그램에 가보고 행사에 참석도 해봤지만 처음부터 마이크를 주시고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좀 떨리기는 하지만 할 말을 다 마치고 나면 뭐 하나를 얻은 기분이랄까요? 또한 뿌듯하고 기분 좋고 다음에는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 용기가 생기고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내가 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다른 프로보다 수준이 한 수 위인 것 같고 언젠가 대표님께서 어떤 분이 헤드폰을 하니까 뭐 본인이 존중받는 느낌이라는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요. 정말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우리 노인들한테 이런 기회를 주시는 대표님과 관계자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쉬운 일은 아니지만 거기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게 라디오 프로그램이 이제 링크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그 유튜브에도 이제 이게 방영이 되고 이게 104.9MHz라고 차를 타고 이렇게 들으면은 링크를 맞추면 실제 옥천읍하고 안남 가기 전에 좀 일부는 들릴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이거든요. 지상파. 원래 이런 걸 하려면 대본도 있어야 됩니다. 대본도 있어요. PD가 큐 사인을 딱 하고 이렇게 딱 하고 이제 방송을 하는 건데 우리 이제 엔지니어가 이렇게 하고 계시고 우리 이제 대본 없이 이렇게 각자 대본을 써오셔가지고 읽고 낭독하는 건데 이 기록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된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공감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 근데 이런 게 녹음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말로만 끝내면 이게 그냥 휘발되잖아요. 사실 없어지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목소리가 이렇게 기록이 되고 누군가는 들을 수 있다는 게 되게 감회가 새롭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서울 갔잖아요. 예. 애들한테 광고를 한 거야. 아, 예, 예. 야, 너희들 저 유튜브에서 네, OBN. 은빛 수다방을 쳐봐라. 예. 아빠가 나온다. 예. 그들이 애들이 이제 은빛 수다방 쳐보고 이제 그거를 그 유튜브를 들어가서 이제 보게끔 그렇게 했어요. 아, 잘하셨네요. 아. 그렇게 요거를 광고를 확실히 하고 왔어. 나왔잖아요. 시니어 기자라고 이름하고 찍어가지고 다 뿌렸어. 아. 어쨌든 이 자식분들도 사실 아버지 이게 얼굴 이렇게 보면 반갑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면 동영상 또 이 자식이라고 해서 아버지의 일상이나 이 느끼는 것들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죠? 이게 저도 이제 자서전서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 자식들한테 하지 못한 말까지 다 이야기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사실 자식을 키워봤자 자식이 나한테 아버지 어떻게 살았어요 이런 걸 묻진 않잖아요, 그죠? 자기 살기 바쁘지.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같이 나누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김학군 어머님 어떻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길어서 제가 읽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김학군 어머님은 이게 너무 그 돌아가신 우리 남편분이 사부곡 시리즈예요. 그 오늘은 또 특별한 날이라서 5월 9일 화요일 오늘이 결혼기념일이다. 결혼기념일. 그분은 너무 좋으신 분이었다. 인격이 훌륭했다. 그가 7살 때 부친이 보국대에 징집 가셔서 지금껏 사셨는지 돌아가셨는지 소식이 없다. 남매인데 어머니가 대전역전에 식당을 해서 등록금을 마련하셨단다. 참 특별한 것이라 적어야 한다. 등록금 낼 무렵 목척다리 밑에서 전국 여자 씨름 대회를 한다고 해서 참여했는데 여자 씨름 대회에 참여를 했대요? 아, 어머니 얘기. 그러면 어머니랑 아버지 결혼기념일이에요? 어머니랑 아버지 결혼기념일이에요? 아니면 그 남편 어머니 여자 씨름대를 이게 아주 옛날에도 했군요. 대전 목적자리 밑에서 전국 여자 씨름대회를 한다고 해서 참여하셨는데 평소에도 몸빼를 입고 계셨으니까 입은 대로 나갔는데 전국에서 모였기 때문에 뚱뚱한 거구도 있었고 선수는 다 출전했는데 어머님과 붙기만 하면 넘어뜨렸다고. 어머님이 넘어지신 겁니까? 어머님이 넘어뜨린 겁니까? 대단한 장사셨나 보네요. 어머님은 시어머님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시어머님은 군사면 사정리에 나서 크셨는데 할아버지가 참봉을 하셔서 아심 아님 분립으로 크셨고 연산 김씨로 키도 나보다 조금 크셨고 똑바로 생기셨고 얼굴도 희고 미인이셨다. 군서면 사정리는 거의 집안만 살았기에 집안 남녀가 큰 등구나무가 있는데 옆에 개천이 흐르고 온 동네 아이들의 놀이터가 등구나무 밑이라 그곳이 놀이터인데 그때 씨름을 남자하고 놀았단다. 그래서 출전을 해본 것인데 전국에서 모여든 뚱뚱한 선수들도 발만 걸어밀면 다 나가 떨어졌다고 하신다. 결국 1등을 하셔서 그 상금으로 충남대학 등록금을 내셨다고 하셨다. 그 아들의 등록금. 야, 어머니가 대단하네요. 씨름대회에서 1등에서 상금으로. 야, 이거 신문에 날 일인데. 그래서 충대 영문과를 나와 서울연세대 교육대학원 또 국방대학원까지 다녔다. 그래서 영어도 잘하고 일어도 잘했다. 결혼해서 일본 전역을 한 달간 돌았는데 언어에 불편은 없었다. 이태리, 파리 등 여행도 같이 많이 다녔다. 영어만 다 잘하면 세계 어느 곳에든지 다 대화가 이루어진다. 그때가 제일 좋았고 모르던 것도 많이 알게 된다. 일본에서는 미끼라는 처녀의 집에서 일주일을 묵었다. 이거 옛날에 읽었던 것 같아. 그들이 한국에 왔을 때 남대문 시장에서 쇼핑을 하는데 말을 서로 못 알아듣는 걸 보고 우리 그이가 통역을 해주고 싸게도 응해서 거들어줬더니 너무 고맙다고 일본에 오면
자기 집도 들리라고 주소를 적어줬다고. 그때 그이가 퇴직해서 할 일 없으니까 사무실 하나 얻어 관광회를 했었다. 그 덕분으로 유럽, 중국, 일본 여행을 많이 다녔다. 강식장의 사기로 만든 공예품이 그때 각 나라에서 기념으로 한두 개씩 사온 것이다. 공짜 여행이라 표가 남으면 다녔으니 그게 큰 축복이었다. 인심 좋고 착한 남편은 나를 얼마나 잘 모셨는지 좋은 남편이었다. 한 번은 중국 갈 때 세임 신우도 한 번 데려갔다. 그때 여행의 묘미를 알게 됐다. 그인 괜찮아? 그 말을 수없이 많이 한 걸 기억하겠다. 그 아련한 추억을 지금도 음미하면서 시간을 보낼 때가 많다. 그 시절이 호시절이었던 걸 이제야 절실히 느낀다. 처음부터 끝까지 따뜻하고 포근하게 감싸주며 살던 남편. 너무 좋은 관계라 시인께서 세민하셔서 그를 일찍이 데려가신 것 같다. 그래서 그 추억만 안고 살아간다. 많은 사랑 받던 사람이여 천국에서 꼭 만나요. 이야. 어떻게 두 분이 이렇게 이 목소리를 들으시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옛날 행복하게 살던 유럽 여행도 다니시고 미국 여행도 가시고 일본 여행도 갔던 그 시절을 다시 톱파보면서 글을 쓰신 것 같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어머니. 신청곡 하나 하시죠. 또 신청곡. 신청곡. 예. 가고파 말고 남쪽 바다 말고. I went to you. I went to you. 야, 팝송 나왔습니다. I went to you. 나는 당신에게 갔다 뭐 이런 뜻인가요? 예. I went to you. 한번 찾아. 우리 김관범 선생님 마이크에서 저 안다성이 씨의 그 바닷가에서 안다성의 바닷가에서 바닷가에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I went to your wedding, although I was dreading the thought of losing you. The organ was playing, my poor heart kept saying, my dreams are through. She came down the aisle wearing a smile, a vision of loveliness. I uttered a sigh, whispered goodbye, goodbye to my happiness. Your mother was crying, your father was crying, I was crying too. The teardrops were falling because we were losing you. She came down the aisle wearing a smile, a vision of loveliness. I uttered a sigh, then whispered goodbye, goodbye to my happiness. Your mother was crying, your father was crying, I was crying too. The teardrops were falling because we were losing you.
곁을 떠나 멀리 있다 하여도 내 마음속 깊이 떠나지 않는 꿈 바람 타도 처량하게 들려오는 백사장이 고요해 파도 소리 들리는 쓸쓸한 바닷가에 흘러간 옛날에 추억에 잠겨나 홀로 있네. 하늘에서 잠자고 추억은 구름 따라 흐르고 친구여 모습은 어딜 갔나 그리운 친구여 생각이 날 때마다 우리 잃어버린 정 찾아 친구여 꿈속에서 만날까 조용히 눈을 감네. 슬픔도 기쁨도 외로움도 함께 했지. 부푼 꿈을 안고 내일을 다짐하던 우리 굳센 약속 어디에 하늘에서 잠자고 추억은 구름 따라 흐르고 친구여 모습은 어딜 갔나 그리운 친구여.
곁에서 잠자고 추억은 구름 따라 흐르고 친구여 모습은 어딜 갔나 그리워 친구여. 우리 오이숙 어머님은 이제 글은 완성하셨으니까 오늘 이야기를 그냥 어떻게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원 친구도 만나고 이야 월전리에서요? 미국 어디서 나오셨습니까? 뉴욕. 뉴욕에서 한 분이 나오신 거예요? 예. 만나니까 좀 어떠셨습니까? 그래도 어릴 때부터 만났던 친구라 그래도 가끔 뭐 몇 년에 한 번씩은 나와가지고 자주 만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옥천이 그때마다 고향이시고, 친구를 예. 옥천이 고향이 예. 친구들이 이제 모이죠 이제 한 몇 명쯤 모였습니까? 9명. 뭐 하셨어요? 9명쯤 모여가지고 수다 떨고 밥 먹고 밥은 뭐 먹었습니까? 예. 그 식당- 뷔페식처럼 돼 있는 겁니까? 아니요 어. 그냥 한 방에다 해가지고 골고루 한식 이렇게 어. 근데 내가 어딘가는 몰라 아하하하. 타고 차 타고 가면 뭐 따로 이렇게 차만 타고 다녀버렸어. 찍으면 다 나와요. 예. 여기 참 찾아보겠습니다. 대전 동구 가오동에 있네요. 가오동. 네, 가오동이네. 가오동은 네. 네. 여기 보니까 석갈비하고 함흥냉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네요. 거기 유명해졌다고요. 아무튼 즐겁게 1박 2일로 하셨어요. 이렇게 당일로 이렇게. 당일요. 당일로. 점심 한 끼. 감에 이게 몇십 년 한 7, 80년 친구겠네 얘기죠. 그렇죠. 얘는 죽향을 나왔고 나는 삼형을 나왔으니까 중학교 때부터. 어디 미국 뉴욕에서 잘 살고 계시답니까? 예, 잘 살고 있어서 어. 선교하느라고 이제 예, 교회 선교하느라 몇 년에 한 번씩 나와요. 아. 그래서 여기 오고 이제 또 상은이 김상은이 예. 기반이 잡힌 사람들. 그렇죠. 그렇지 못하면은 네. 비행기 값이고 뭐고 이런 것 때문에 예. 못 나와요. 그래서 그래도 예. 이 참 한국의 고국이라고 예. 이렇게 다니러 오는 사람들은 그런 대로 그래도 지금 자리가 잡혔다 이렇게 보면 가서 사시면 수준이 좀 그래도 좀 있으신 분들이 영어는 아닌가? 잘하시겠네 얘기죠. 잉글리시는 잘하시. 내내 만나면 그 친구들이에요. 어떻게 어버이날 어떻게 이게 어버이날 이제 9일 날 만났는데 예. 뭐 애들 자랑 많지 뭐. 너는 딸이 뭐 얼마 보내주고 아들이 얼마 보내주고 이렇게 돈 자랑하는 거.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저처럼 미국에 온 친구를 만나서 따뜻한 회오를 하고 뭐 옛날 이야기들 많이 했겠네 얘기죠. 언니? 모임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예. 그래도 옛날 친구를 이렇게 만난다는 건 참 축복입니다, 사실. 그죠? 두 분 다 이제 천윤기 선생님하고 이제 오이수 선생님도 다 외국에서, 미국에서 멀리 이제 이렇게 옥천까지 오셔가지고 재밌게 지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혹시 뭐 신청곡 있을까요? 산 넘어 남촌에 산 넘어 남촌에는 박재란 노래입니다. 예, 산 넘어 남촌에는 산 넘어 남촌이 생각이 나는 얘기죠. 아하. 저 고개 너머에는 참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 많이 좀 궁금하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저는 이제 고개 넘어가면 보이는 마을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가령 저기 동이면 지장마을 조명숙 어머님이 요즘 안 나오시는데 조명숙 어머니 사는 마을도 지장마을도 고개를 딱 넘으면은 그 마을이 그냥 산 밑에 쫙 펼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원래 지장마을이 거기가 이제 그 지장마을이 아니라 거기 이제 용중리 그 금암리 금암리 인근에 유채꽃이
한 달 정도 피어가지고 거의 이제 졌다고 하더라고.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근데 그것 때문에 차가 그냥 막 미어지고 막 엄청나더라고요. 지장마을은 옛날 당나무가 많아가지고 종이를 만들었던 종이짓자 해가지고 그런 마을인데, 근데 요즘에 좀 골프장이 들어선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옥천이 지금 뭐 이래저래 저쪽에는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가 뭐 들어선다. 저쪽에는 저기 지장마을 주민들이나 현동마을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데, 골프장이 들어오면 사실 마을에서 이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골프장이 27홀인가 28홀짜리 27홀이 들어온다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이 골프장이 좀 들어오면 골프 치는 사람은 좋겠지만 사실 골프장이 농약을 안 칠 수가 없고 또 물을 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물을 엄청 많이 쓴대.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옥천에 과연 도움이 되는지 위정자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좀 걱정입니다. 걱정이. 저기 영동에 또 양수발전소라고 양강면에 산방리에 생겨가지고 20가구 있는 산막리가 수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 주민들도 한번 만나고 오니까 어렵게 공기 좋은 곳으로 딱 와서 살았는데 내몰려야 된다니 너무 가슴이 아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옛날 옥천은 1980년도에 대청댐이 만들어지면서 1980년도에 대청댐이 만들어지면서 그러니까 박정희와 전두환 사이에 그 사이에 박정희 때 착공을 했고 전두환 때 완공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대전과 청원 사이, 대덕과 청원 사이에 있다고 해서 대청댐. 그 댐이 이름을 그렇게 지었고 실질적으로 옥천이 그 댐이 만들어지면서 수몰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안내중학교 같은 경우도 원래 밑에 있었는데 위로 올라갔죠. 그리고 위로 올라가고 군북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원래 함티 밑에 있었는데 위로 올라갔고, 그러니까 그 물이 빠지면 학교터가 보여요. 이렇게 학교터가 우물터나 집터나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군북면 막실이나 뭐 이런 안내면 장계리나 이런 데는 마을이 다 수몰이 됐죠. 옛날 얘기를 들어보면 장계리의 그 집모래가 백사장이 너무 아름다웠다고 해서 거기 수영장이었대. 해수 거의 뭐 백사장 부럽지 않고 백사장이 쫙 펼쳐졌고, 거기로 수영 가셨어요 한번? 저기 대전에 네탑하고 여기 장계리하고 두 군데가 자연스럽게 조성된 수영장이어서 여관도 있었고 1박 2일하게 사람들이 미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댐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물이 잘잘잘 흐르면서 백사장이 되게 많았대요. 이래저래 정말 아름다운, 그리고 이게 여울길이 많아서 이게 깊지 않아서 내가 그냥 이렇게 무릎까지 오는 데를 그냥 이렇게 걸어가거나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제 댐이 생기면서 이제 물이 차면서 수몰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대청댐이 되게 어떻게 보면 옥천 사람 지금은 이제 그런 걸 잘 몰라서 경치가 좋다고 하거나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게 한이설인 호수입니다. 한이설이고 그 당시에 수몰되던 주민들은 평택, 홍원읍인가 그쪽으로 집단 이주를 해서 간척지로 이제 집단 이주를 해서 이제 거기 옥천 사람들이 또 많이 살기도 하고. 근데 거기 막지리 같은 경우는 김덕수 사물놀이, 김덕수가 고향이 막지리입니다. 막지리가 원래 지금 군북면 막지리로 돼 있는데 옛날에 원래 안내면 막지리였는데 이름이 군북면으로 바뀐 거고, 수몰이 많이 생겼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배가 통과돼서 배 운행하는 게 통과돼서 안남 동락정에서 석탄리까지 오는 배가 내년 정도에 아마 생기지 않을까. 뭐 한 30인승, 45인승인가 큰 배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선착장이 동락정 들렸다 장계공이 들렸다 석탄리 이렇게 오는 코스로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그 배를 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잘 나와주신 어머니 아버님들 고맙고요. 또 제가 다음 주 목요일 날에는 그 서울 출장이 있어가지고 한 주를 쉬고 그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 맞이하겠습니다.
남촌서 나쁜 물째 나는 저태나 산 넘어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저 하늘 저 빛깔이